자, 오늘은요, 정말 소설보다 더 소설 같다고 할까요? 그런 삶을 살았던 조선시대의 한 천재 작가 송한필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분의 삶은, 진짜 한 편의 드라마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거대한 비극의 그림자에 가려진 눈부신 재능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역경 속에서 피어난 예술이라 그 고통과 아름다움의 기록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네, 그 비극의 주인공은 바로 조선시대의 정말 뛰어난 학자이자 문장가 운곡 송한필입니다. 송한필은 조선 선조 시대, 그러니까 문예가 한창 꽃피던 시기에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특히 그의 형 송익필과 함께 송씨 형제로 불리면서 이 형제들이 앞으로 문단을 이끌어가겠구나 하는 기대를 한몸에 받았죠. 그 누구도 이들의 빛나는 미래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겉으로만 보면 정말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아주 부유하고 명망 높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뭐 하나 부족한 것 없이 자랐거든요. 하지만 그 눈부신 빛 뒤에는 아주 짙은 그림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주 높은 벼슬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송한필과 형제들은 그야말로 최고의 환정에서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문학적인 재능이 뛰어나다는 소문이 자자했죠.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화려함 뒤에는 얼손이라는 치명적인 신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사실 그가 누리고 있던 이 양반의 삶이 허락되지 않는, 그러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이 모든 비극은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바로 아버지의 원죄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송사련이 자신의 낮은 신분을 벗어나고 싶어서 안처겸이라는 사람을 역적으로 거짓 고발을 한 거예요. 그 대가로 지금 이 가족이 누리고 있는 모든 부와 권력을 손에 넣었던 거죠. 자, 이제 그의 세계가 정말 송두리째 무너지는 그 극적인 전환점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게 거짓 위에 세워진 성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네, 맞습니다. 송한필 형제가 그토록 누렸던 모든 영광과 풍요는 사실 정당한 게 아니었어요. 전부 아버지의 거짓말 위에 아슬아슬하게 세워진 그런 위태로운 성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 두 이미지가 당시의 충격을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최고의 신분인 양반에서 최하층 계급인 노비로 떨어진다는 것. 이건 조선사회에서는 사회적인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1586년 그의 인생은 정말 돌이킬 수 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아버지의 정적이었던 동인 세력이 수십 년이나 묵혀있던 이 죄를 다시 꺼내들었고 결국 법원에서 너무나도 참혹한 판결이 내려지죠. 송한필과 그의 가족 모두를 피해자였던 그 안씨 집안의 노비로 만들라는 거였습니다. 이 한 번의 판결로 가문의 모든 이름과 명예는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노비가 되는 그 치욕적인 운명을 피하려고 이들은 이름까지 바꾸고 전국 각지로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자, 이제 그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고난과 도망, 그리고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처벌로 얼룩진 시간들이었죠. 그러다 1589년에 기축옥사라는 큰 정치적인 사건이 터지면서 아주 잠깐 신분을 회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정적이었던 이사내 같은 인물들이 여전히 권력을 꽉 쥐고 있었기 때문에 이 평화는 정말 잠시뿐이었어요. 그 짧았던 평화도 잠시, 그는 또다시 정적들의 모함에 빠져서 정말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몰아치는 북쪽 땅, 희천으로 형과 함께 유배를 가게 됩니다. 불행한 운명은 끝까지 그를 놓아주지 않았던 거죠. 근데 정말 놀라운 점은 바로 이겁니다. 손이 꽁꽁 얼어붙는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그는 글쓰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예술에 대한 열정은 그 어떤 고난으로도 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수년간의 혹독한 유배 생활은 1593년이 되어서야 마침내 끝이 납니다. 자유의 몸이 되긴 했지만 그 모든 고통의 세월을 겪은 후에 그의 삶이 어땠는지 안타깝게도 역사는 더 이상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의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 남겨진 유산, 즉 비극이라는 불 속에서 더욱 단단하게 벼려진 그의 예술 세계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성리학의 깊이를 논할 만한 사람은 저 송씨 형제들 뿐이다.
이 말 누가 했는지 아세요? 바로 조선 최고의 천재학자로 꼽히는 율곡 이이가 남긴 말입니다. 이건 신분이 어떻든 간에 송한필 형제의 학문적 깊이가 당대 최고 수준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그의 대표시 중에 석춘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봄을 아쉬워한다는 뜻이에요. 빗속에 피어난 꽃이 이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을 노래하는데 이게 꼭 찰나의 행복 뒤에 거대한 불행을 겪어야 했던 자기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나요? 그 고통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찾아내려 했던 그의 시선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안타깝게도 송한필,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내건 문집은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천재성이 그대로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의 주옥 같은 시와 글들은 형 송익필의 문집인 구봉집의 부록으로 실려서 다행히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송한필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과연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 속에서만 위대한 명작이 탄생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가장 깊은 절망이 가장 눈부신 예술을 피워내는 자양분이 되는 건 아닐지, 그의 삶은 우리에게 고난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